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 네 번째 시간입니다. 4강 납세, 취득시기죠. 취득시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12월 달 강의가 진행됐는데 중간중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그거 오늘 1월 1일 첫날부터 계획 잡으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하루에 2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이 밴드 강의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보충하는 강의로 여러분이 활용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면서 웬만하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간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취득시기는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느냐?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그리고 납부까지 하라. 그것이 일반 거래의 경우는 60일이지만 상속의 경우는 6개월, 증여는 3개월. 언제로부터 할 거냐? 그 날짜, 시작하는 시점, 그 기점을 취득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시기는 중요하니까 하나씩 점검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취득시기,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할 때 승계취득이 있었고 그리고 원시취득이 있었고 간주취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승계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죠? 또 원시취득 최초로 만들어서, 또 간주취득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을 때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취득.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취득시기 날짜를 정해놨다. 그래서 취득시기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게 취득시기, 납세 의무 성립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유상승계 취득,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으면 매매도 있고요, 교환도 있고 법인의 현물출자도 있는데 유상하면 기본적으로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일반 매매 거래요. 자,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대방이 국가냐 개인 간의 거래냐 이런 거 가지고 취득 시기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일반 매매 거래는 사실상 잔금 준 날이에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실제로 잔금 지급했다면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등기 여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얘기는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잔금 준 날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당사자 간에 직접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증빙할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로 가죠. 그렇다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잔금을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모르니까 이날로 갈 수밖에 없죠. 그때는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로 하겠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데 이날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한다? 그럼 이건 불합리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어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지나가기 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세 가지 요건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즉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실이 화해조서, 임약조서 등에 의해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 단서가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불이익을 줘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할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든 국가 등의 거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는데 잔금 준 날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래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어떨 때 잔금 지급한 날이 확실히 확인되고 어떨 때는 확인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주어져요. 지문에 뭐라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것도 없다 그럴 때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그럼 3번 연부취득이 있어요. 연부도 매매거든요. 금전으로 주고받는 거. 다만 연부는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대금을 매도자, 매수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조건을 연부라고 합니다. 할부하고 틀려요. 할부는 그냥 매매. 그런데 연부는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대금 결제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이게 연부예요. 이를테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5년 연부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봐요. 10억짜리를 5년 연부계약했으면 5년 동안 나눠내야 똑같이 줘야 돼요. 2억씩 5번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럼 이때 연부취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한꺼번에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지급한 금액만큼만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10억짜리를 5년 연부계약을 해서 1년에 2억씩 지급하면 2억 줄 때마다 취득해요. 결론적으로 취득세 5번 내는 거죠. 10년 연부계약은 취득세 10번으로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땐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인데, 참고로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그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미 연부금 지급할 때 취득세 납부한 건 부과, 취소, 환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인데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취득. 나머지 만약에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중도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연부취득이 있고요. 그러면 일반 매매든
연부취득이든 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일 기준으로 가는 경우는 취득일 전에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하기 전에 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 전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 그럴 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죠? 대금결제에 관계없이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또 재산분할,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걸 재산분할, 즉 공유물로 부는 거죠. 공유물 분할. 그래서 그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여러분 민법상 점유 시효 취득이 있어요. 점유 시효 취득. 그런 경우도 점유 시효 취득도 언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상승계 취득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상하면 대표적인 것이 대가를 주지 않고 취득한 거, 상속 또는 뭡니까? 증여. 그런데 우리는 증여는요, 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증여는요, 증여자가 내가 증여할 테니까 너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청약이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그럼 받을 사람이 받을게. 나는 싫어. 이렇게 의사표시할 거 아니에요. 나 받을래?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여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두 개잖아요. 받을래? 네, 받을게요. 이렇게 의사표시 두 개, 이게 계약이야.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는 언제 취득이냐?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 즉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전 재산을 여러분한테 증여하기로 구두상이든 계약이 서면으로 하든 계약을 했어요. 구두상 약속도 계약이니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실제로는 증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세금 내라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3개월 안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계약을 해제합니다. 해제했다는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그건 계약에서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죠? 뭐죠? 상속. 상속은 의사표시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받을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취득은 언제 취득이냐? 상속 개시일이다. 상속 개시일은 실제로 사망한 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있으면 사망한 날로 가요.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 확인서에 날짜 나오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 그런데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실종자철인데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실종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은 사망한 날 아니면 실종 선고일, 그날을 우리는 법적으로 사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날을 뭐라고 한다?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상하면 상속증여라는 단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1년을 봤을 때 무상으로 받는, 증여받는 행위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망해서 재산을 받는 상속이 많을까요? 비교조차도 안 되게 증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면 기본이 증여예요. 증여란 말이 없어도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의 취득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무상승계 취득해 놓고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 때만
상속계시래요. 그런 걸 잘 캐치해야 돼.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란 말이 없어도 증여다.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무상승계 취득 중에서도 증여 이외 또는 뭐 상속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는 상속계시. 이해가시죠? 아무런 단서 없이 무상하면 증여로 봐라 계약일.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시 취득이 있어요. 세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건축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다시 지었다 재축. 그죠? 대표적으로. 개수는 주체 구조부, 지붕이나 기둥 벽포, 핵심이 되는 거 말고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거든요. 이런 건축이나 개수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를테면 여러분이 건물, 상가 건물을 건축 지었어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언제 취득이냐. 건물 지어놓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사용 승인 신청이에요.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했더니 시장, 군수가 확인을 해서 하자가 없으면 언제부터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 승인서를 내줄 것이고,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겠죠. 그날 취득이에요. 그런데 건축은 고정관념께요. 무허가로 건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허가로 건물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이죠. 허가 여부 그런 건 따지지 아니에요. 세법은 무허가로 건물 지었어도 원시 취득이야. 그럼 무허가는 사용 승인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요. 뭐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둘 중에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은 알겠는데 그럼 사실상 사용일은 뭐냐? 여러분, 사실상 사용이라면 실무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허가로 건물 지었어도요. 전기, 수도, 가스 요청을 해주면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된 날이에요. 그날을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환지처분은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갑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공사 준공 인가증,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6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넘겨받고 환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되돌려주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그런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소유권 이전해가라 이렇게 고시가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겨요. 원시 취득이죠. 이때는 원칙이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물론 공사, 준공, 인가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또 토지, 임야 등을 가지고 있다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뭘로 농사짓는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런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으로 취득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승계취득, 즉 유상승계취득, 그리고 2번에 무상승계취득, 3번의 건축물, 건축 이와 같은 원시취득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물론 상속 증여는 길게 가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취득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날로부터 납세 의무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식이 보셨는데 다시 한번 유상이 중요하니까 승계취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승계취득하면 유상도 있고 무상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요거 가지고 볼까요? 자, 계약일 우선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1번 또는 2번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3번은 등기, 먼저 하든 늦게 하든 등기한 날, 4번은 계약일, 5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날, 그죠? 5번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 중에 승계취득은 어떤 날 취득한 걸로 보느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유상,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1번으로 가죠. 원칙이 1번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예외가 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요. 2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관계없이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거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럴 때는 등기 등록한 날 3번으로 입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5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상하면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1번, 2번이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간다. 또 사실상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2번 무상승계 취득은 무상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예요. 증여. 그래서 원칙 증여니까 뭘로 갑니까? 계약일. 그죠? 증여는 계약일이잖아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데 증여 중에서도 무상 중에서도 상속이라고 나오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또 위에서 얘기했듯이 무상도 계약일인데 계약일 전에 먼저 뭐를 했습니까? 등기를 했다. 그럴 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항상 등기가 뭐하면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면 이 방법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새해 첫날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회원 여러분 저와 함께 화이팅 하면서 새해 첫날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